요즘 시장을 보면 언뜻 방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AI가 급등하고 또 어떤 날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끄는 등 특정 이슈에 따라 자금이 빠르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하나의 방향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전의 강세장은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내일은 자동차, 모레는 소비주, 이런 식으로 서로 전혀 다른 산업들로 자금이 골고루 퍼져나가는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금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아주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하드웨어로 몰렸던 돈이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거나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재 그리고 로봇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 혁신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돈이 AI 섹터에서 갑자기 전통적인 의류나 가전제품 회사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자금 이동은 목적지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미래라는 확실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탐색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금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모든 회사가 다 같이 성장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몇 안 되는 분야에만 돈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AI나 신에너지, 로봇 같은 분야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또 시대의 흐름상 거스를 수 없다는 명확한 논리가 있어 자금이 몰립니다. 둘째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합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명확하게 지정하고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성장주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연히 돈은 정책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 풀린 돈이 이 소수의 성장주로만 빨려 들어가면서 특별한 성장 스토리가 없는 대다수의 전통 산업들은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시장이 모두가 함께 웃는 상승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방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 AI, 신에너지, 반도체, 로봇 같은 특정 성장 분야에만 매우 강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자금의 빠른 순환은 그 확고한 방향 안에서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를 찾아 나서는 일종의 테마 속 달리기 경주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도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바로 이러한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고 내부적인 힘의 분배가 시장의 성격을 결정한 하루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에서 특정 성장 섹터로 자금이 강력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반면 다수의 종목들은 소외되는 뚜렷한 양극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막연한 지수 상승보다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산업과 기업에 선별적으로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본토 시장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CATL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때 구이저우 마오타이를 넘어서는 모습은 단순히 개별 종목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중국 자본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처럼 이는 중국 제조업이 과거의 단순 생산기지 역할을 벗어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미소 곡선의 양쪽 끝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품의 가격 결정 과정에 국가적 영향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CATL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닌 가격 결정력을 갖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구이저우 마오타이로 대표되는 전통적 소비 브랜드의 가치가 퇴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오타이는 여전히 강력한 내수 소비의 상징이며 고유한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동력이 전통 소비에서 신흥 기술 제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업한 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를 압도적으로 상회한 것은 그만큼 자금 쏠림이 극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술주 중심의 흐름은 홍콩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홍콩 증시는 오전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후 들어 조정을 받으며 항생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항생테크 지수는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기술주가 시장의 하방을 방어하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샤오미와 같은 특정 기술주가 신제품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장기적인 매출 목표 제시를 바탕으로 강한 상승을 보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호재가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홍콩 시장의 풍부한 거래 대금 또한 이러한 기술주 중심의 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양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핵심 테마는 단연 인공지능 AI과 그 파생 산업이었습니다. 본토에서는 AI 응용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랑차 오신시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AI가 실제 산업 수요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시장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홍콩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본토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은 결국 반도체 수요의 구조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습니다. 여기에 더해 TSMC와 같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특히 국산화와 기술 자립이라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투자 논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텐펑증권의 분석처럼 AI 하드웨어가 촉발하는 반도체 수요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장기적으로 구체화될 또 다른 핵심 분야는 로봇 산업입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명확한 정책적 지원과 산업계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공업정보화부와 과학기술부가 연이어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상용화 지원을 약속한 것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제조, 물류, 전력 순찰 등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산업의 성장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서 테슬라가 향후 5년 내 월 10만 대 생산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중국 내에서도 유비테크, 유니트리츠 위안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양산 단계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방증권의 분석처럼 현재 로봇 산업은 초기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양산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 내에서 대규모 수주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며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원주의 부상 또한 오늘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구리 광산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 소식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즉각적으로 자극했고 이는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직접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리튬 광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CATL로 대표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결국 상류에 있는 핵심 광물, 즉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충칭시가 발표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산업 육성 정책은 이러한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전략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담겨 있으며 관련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술주와 자원주의 동반 강세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과 그 동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적 기반의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본토 시장에서는 섬유의료, 가전 등 전통적인 소비 관련 업종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며 하락 종목 수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경절을 맞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하고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내수 진작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아직 전통 소비 영역으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콩 시장에서도 가전, 내수 은행주 등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술주와 외부 변수에 의해 가격 모멘텀이 발생한 자원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권사들의 시장 전망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와 성격에 대해서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방증권은 현재 시장을 느린 강세장으로 진단하며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성장 스토리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다증권은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이 이미 주 상승 파동에 진입했다고 분석합니다.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업 이익보다는 유동성과 미래 성장성이 주가를 움직이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가계 자금의 유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홍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타이증권은 AI와 같은 기술 혁신이 홍콩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 것이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은 홍콩 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향 자금의 꾸준한 유입은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양 시장의 분석은 유사한 결론을 내립니다. 홍콩의 자오상 증권이 제시한 3대 공격, 2대 방어 전략은 현재 시장 상황을 잘 요약합니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는 기술, 비철금속, 비은행 금융 섹터를, 방어적인 기반 자산으로는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회복 수혜주 및 고배 당주를 제시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주도주인 기술주와 자원주에 편승하되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중신증권의 분석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상반기 홍콩 상장사들의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원자재, 헬스케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은 유동성 장세 위에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또 다른 상승 동력이 더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A주에 비해 현금 배당 성향이 높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홍콩의 고배 당주는 변동성 장세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양 시장은 표면적인 지수의 등락보다는 내부적인 동력의 이동에 주목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금은 명확하게 AI, 신에너지, 반도체, 로봇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핵심 자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또한 소비 진작과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과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이나 로봇 산업 육성과 같은 장기적인 산업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진적이든 본격적이든 상승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섹터가 구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자금의 쏠림과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지수 자체의 움직임보다는 시장 내부의 에너지 흐름을 추적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